클락 글로벌 리포트. 아프리카와 중동의 카지노는 공공선인가 공공악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단호박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클락의 글로벌 리포트 시작합니다. 역사, 종교, 관습, 성문화된 법, 도박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 중동의 도박 관련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 54개의 개별 주권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는 각각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적 이유로 다양한 방식의 도박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교리에 따라 거의 전면적으로 도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자유와 개방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흑인을 위해 도박을 해방시킨 남아공.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뉜 입구를 통과하면 흑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의 기록이 쏟아지는데요. 전시실 곳곳에서 상영되는 영상은 백인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총질을 당하던 흑인들의 참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전시관은 아예 교수대 밧줄을 천장에 가득 걸어놨는데, 물론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서 힘차게 주먹을 치켜드는 사진도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뒤로하고 22개의 전시관을 빠져나오면 아이러니하게도 골드리프 시티 카지노의 화려한 놀이시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외곽에 있는 아파르트 헤이트 박물관 얘기인데요. 지난 50년간 남아공에서 자행된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의 역사를 집대성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골드리프 시티 카지노를 세운 아카니 에골리 컨소시엄이 비용 800만 란드, 약 12억 8,800만 원을 부담해 건립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집권한 이듬해 1995년 남아공 정부가 카지노 허가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응찰 조건으로 박물관 건립을 제시한 것인데요. 남아공에서 카지노 산업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대신 그 자본으로 공장, 도로, 극장, 공연장, 쇼핑센터, 박물관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지었습니다. 과거 남아공 백인 정부는 도박을 금지했지만 약 15만 대에 달하는 슬롯 머신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정부는 출범 직후인 1996년 국가도박법을 제정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의 사회 환원을 조건으로 카지노, 복권, 경마 등 사행 산업을 양주로 끌어올려 합법화한 것입니다. 카지노는 조세 저항이 없는 확실한 세원 구실을 해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 이후 2009년 3월까지 업체들이 정부에 낸 법인세, 도박세, 지방세 등은 410억 란드, 약 6조 6,002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 자금을 흑인 무료주택 제공 등 사회복지와 국토정비 사업에 투입했고, 더불어 카지노 합법화는 흑인 고용 확대 효과로 이어졌는데요. 남아공 카지노 연합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카지노로 인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1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카지노 업계는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권을 받기 위해 더 많은 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가 남아공의 경제적 불평등과 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도박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아직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백인 중심으로 도박이 소비되지만 흑인 사회로 옮겨갈 경우 도박 중독 등의 사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남아공 정부는 2004년 국가도박법을 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도박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카지노 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케이프타운에 모여 자율규약을 만든 카지노 업체 대표들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공공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무료 진료, 도박 문제 발병을 막기 위한 연구 등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 사바나, 케냐의 딜레마. 타조와 얼룩말이 뛰어다니는 사바나 지대에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젊은 기업가의 도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부르는 별칭인데요. 케냐의 첨단 기술 산업은 2014년 케냐 국내 총생산의 8.4%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 산업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케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엠페사는 케냐인 사이에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의 활용성에 주목해 성공한 경우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케냐에서 엠페사는 빠르고 안전한 지불 수단이 되었습니다. 엠페사 활성 계좌 3천만 개는 케냐 성인 인구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엠페사가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거래 1930억 달러는 케냐 GDP의 약 2배 규모인데요.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 금융 접근성이 좋아져 가계 저축률이 증가하고 금융 충격에 대한 회복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모바일 뱅킹 기술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스포츠 베팅은 실업자들로 가득 찬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베팅 가게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오지 마을까지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베팅이 일어납니다. 계좌에 돈이 없는 가난한 베터들도 까다로운 규제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3자 대출 앱을 활용해 마음껏 베팅에 나섰고 2021년 12월 미국 설문조사 전문기업 지오폴 조사에 따르면 케냐 청년 중 84%가 스포츠 베팅을 시도했고 3분의 1은 거의 매일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잃어버린 자금을 되찾기 위해 베팅을 반복하고 액수를 늘리는 등 중독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케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끊임없이 도박 중독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지오폴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케냐 청년 중 75% 이상, 그리고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의 청년 중 절반 이상은 지속해서 온라인 베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같은 경제 강국은 물론 콩고 민주공화국처럼 빈곤한 국가도 도박 중독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스포츠 베팅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청년들은 등록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은 파산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스포츠 베팅으로 인한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케냐를 비롯해 재정이 취약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베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주요 대도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박을 활용해왔습니다. 시골 주민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클럽에 돈을 걸고 열광하며 유흥을 즐깁니다. 베팅 업체들이 늘면서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베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케냐 정부는 베팅 사업의 과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분과 당첨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고 이는 베터에게 베팅 금액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는 디지털 대부업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제정됐는데요. 또한 도박업체들은 낮 동안 라디오와 TV에 광고할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케냐에서 스포츠 베팅 사업은 여전히 고속 성장 중입니다. 포켓몬고 금지한 이슬람, 카지노 합법화 가능할까?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6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지잔의 킹 압둘라 공항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20대 남성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계가 포켓몬고 금지령을 발표했는데요.
포켓몬고에 도박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01년에도 파트1은 상대방보다 높은 체력값의 카드를 낸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포켓몬 카드 게임을 금지했습니다. 이슬람 계율을 사회 규범으로 하는 중동 국가에서 도박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중동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모든 형태의 도박과 도박시설 및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슬람법을 따릅니다. 중동에서 도박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데 관광객도 예외 없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으며 심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싱과 같은 몇몇 스포츠에서는 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는 나드 알-쉐바, 제벨 알리 두 경마장에서 합법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팅하려면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너무 많고 우승말을 맞춰도 일종의 경품을 받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경마 베팅도 허용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1996년 UAE 부통령인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국왕은 당시 세계 최대 상금 경마 대회였던 두바이 월드컵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UAE 모하메드 국왕은 두바이의 최고급 경마장과 5성급 호텔, 말 박물관 등을 짓기 위해 1조 원 넘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도 사막의 초호화 경마장과 호텔을 짓고 세계적 권위가 있는 경마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동이 석유 생산에서 관광 산업으로 경제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중동 왕국은 경마를 매개로 서방 세계의 존재를 알리고 왕실, 기업 CEO 등 서방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카지노 재벌 윈 리조트의 중동 시장 진출은 매우 시사성이 큰데요. 올해 1월 25일 CNBC에 따르면 윈 리조트는 UAE 토호국 중 하나인 라스알 카이마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레스토랑, 스파, 게임장, 쇼핑몰, 초호화 객실 1000개를 갖춘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 도박을 금기시하는 이슬람주의 문화권에 카지노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호텔에 포함될 게임장이 통상적인 의미의 도박장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최근 석유 생산 중심의 경제 구도를 다각화하기 위해 경마를 매개로 자유화 개방 조치에 나선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CNBC는 만약 이번 통합 리조트에 세워질 게임장이 카지노를 포함한다면 이는 주변 중동 국가들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포켓몬고를 금지했던 이슬람법이 카지노를 허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억하세요.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놀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